네, 조금 전 환영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 제의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년 세월을 가르고 단숨에 장벽을 다시 연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화해의 악수를 건넨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평화를 염원하며 뜨겁게 환영해 주신 남쪽 국민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은 특사로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북측의 개관 시인 오영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이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반세기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도 한순간의 만남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혈육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민족 모두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가마 밥을 먹으며 함께 번영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의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위하여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위하여!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와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나중에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모원 여행 티켓을 보내달라 이 말이죠. 네네. 저는 좀 감동 있게 들리네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2022년 5월 9일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년 조금 넘었는데요. 네. 남은 게. 임기 초에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곧바로 답례사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한 남측의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감개의 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 북과 남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 누가 남측 성원인지 누가 북측 성원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새삼 인식해야 하는 순간의 화폭이며, 그리하여 이다지도 가슴이 멈춤없이 설레이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을, 그것도 분단 비극의 역사를 상징하는 여기 판문점에서 진행하고 짧은 하루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은 온 결의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높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역사적인 상봉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북과 남의 관계자들 모두께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 같았고 악몽과도 같았던 북남 사이에 얼어붙은 긴긴 겨울과 영영 이별한다는 것을 선고했으며 따뜻한 봄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 4월 27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멎어있던 시계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만남과 자그마한 합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제 가야 할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들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사소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되며 또 그것을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걸머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지닌 이 숭고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함께 맞잡은 손을 더 굳게 잡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앞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런 신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합의한 대로 앞으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아무 때든 우리 두 사람이 전화로 의논도 하려고 합니다. 평화롭고 강대한 나라라는 종착역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의지와 예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입니다.
온 결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과 의사를 충직히 받들어 불신과 대결의 북남 관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함께 손잡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결의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평화통일의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용기를 가다듬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고심 속에 분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 남측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축원해서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례사 그리고 건배 제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고심 속에 검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남측의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건배 제의를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 또 헤드 테이블에 있는 많은 참석 인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건배하는 모습입니다. 참 이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히는 장면도 참 그렇죠.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어려운 장면인 게 아니라 처음이죠. 그렇죠. 사실 네. 남북 정상이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네. 한 자리에서 잔을 부딪히는 것 자체가 사실 분단 70여 년의 역사 동안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예. 지금 시간이 8시 46분인데 아까 6시 반에 만찬이 시작됐으니까 뭐 지금쯤 뭐 평양냉면도 다 먹고 거의 만찬이 끝나갈 시간쯤 아닐까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곧 이제 환송 행사, 그러니까 야외로 나와서 평화의 집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이 영상을 보는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들어보셨지만 만찬 환영사 중에 한두 부분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특히 이제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이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대목 특히 더 와닿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그 답사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 조성이 있을 거다. 하지만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해 주겠느냐. 이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그런 진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그런 진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 단독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때 아마 이런 진심을 더 강하게 가지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는 조성열 국가참모전략연구원 수석위원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그 발표된 이제 합의문 내용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종전선언 부분이 이제 조성열 박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다. 예, 이게 2006년 말 7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합의를 보면 물론 이제 예전에 2007년 14선에 잠깐 뭐 비슷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라고 일단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2007년도 당시에도 우리가 종전을 얘기했을 때는 북한이 이제 비핵화 단계에서 당시에 이제 그 불능화에서 폐기로 넘어가는데도 북한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제 안전 보장책의 일환으로 종전 선언이 이제 제안이 됐던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아마도 그 연내 종전 선언을 이제 추진한다고 얘기된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비핵화와 항목이 좀 달리 돼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비핵화를 나아가기 위해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의 하나로 종전을 이제 금년 내에 선포한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를 촉진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전 선언을 하려면 뭐 정전 협정이 먼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 합의문에도 언급이 됐지만 주변 국가, 남북미 또 남북미 중 또 여기와의 회담도 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회담이 계속 연계돼서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2007년도에는 중요한 부분이 3자 내지 4자
정상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3자 내지 4자는 동일한데 3자 회의 또는 4자 회의로 되어 있어서 네. 꼭 정상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정상이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조치로서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약간 수위를 낮췄다고 보고요. 수위를 낮춘 만큼 현실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정상을 고집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합의문 가운데도 좀 보이는 게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해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합의가 있는데 이 단계적 군축이란 건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군축하겠다는 건 아니고 북한과의 어떤 신뢰가 구축되고 또 긴장이 완화된다면 이런 조건에서 군축을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래식 전력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네. 북한은 아마도 이제 비핵화 조건으로 우리의 이제 이른바 삼축 체제를 비롯해서 군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국방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만들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맞춰서 단계적 군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판문점 평화의 집 현장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화면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에 9시 10분, 그러니까 약 20분 뒤에 환송 행사를 한다라는 지금 자막이 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만찬은 이미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고요. 예. 20분 정도 뒤면은 환송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판문점 평화의 집 외벽에 한반도 관련 영상을 띄우고 오늘 이제 만찬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함께 보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북측 인원들이 다시 나오겠죠. 네. 지금 시간대로 보면 6시 반에 이제 만찬이 시작이 돼서 네. 뭐 공연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공연이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 정상에 이제 만찬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좀 걸렸을 텐데 그래도 지금 8시 반이 지났으니까 2시간 반이 지나가는데 식사는 거의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밖에서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고지된 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몇 시에 해라라고 고지가 됐고 지금 식사가 끝난 그 양쪽 수행원들이나 양쪽 정상이 3층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좀 담소를 나누다가 시간에 맞춰서 행사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마 계속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메인 프레스 센터를 한번 이쯤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메인 프레스 센터 연결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영 만찬 진행되고 있고 환송 행사가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